안녕하세요. 에롱도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애니는 2026년 1분기 정반대의 너와 나 5화에서 7화입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정반대의 너와 나 1화부터 7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단한 평가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의 마무리 부분으로 건너뛰어주세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 멤버는 스즈키 미유, 타니 유스케, 야마다 켄타로, 니시 나츠미 선수가 출전했고 벤치에는 혼다 리카코, 타이라 슈지 선수가 대기합니다. 선수들의 조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스즈키와 타니가 메인 커플, 니시와 야마다가 서브 커플로 엮이죠. 근데 서브가 너무 강해서 메인을 위협할 정도네요. 혼다와 타이라는 또래 상담사 포지션을 맡아서 두 커플을 보조했습니다. 정반대의 기본 전술은 단순 명료해요. 메인 커플 하나를 빠르게 완성해놓고 서브 커플 두 쌍을 로테이션 돌리며 분위기를 환기하죠. 스즈키와 타니는 무려 1화 만에 정식 커플이 되었고 중반부에는 니시와 야마다 조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일단 서브이긴 한데 웬만한 러커의 메인 커플은 저리 가라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요. 이번 리뷰에서는 니시 야마다 콤비를 바탕으로 정반대가 서브 커플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로맨스 장르에서 서브 커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메인 커플의 종속된 유형과 독립된 유형이죠. 전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메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인물끼리 엮이는 이른바 패배자 듀오가 있죠. 하지만 니시와 야마다는 이런 패배자 조합이 아닙니다. 야마다는 스즈키의 친구고 니시는 타니의 지인일 뿐 두 사람은 메인 커플과 연애적으로 얽혀있지 않아요. 완전히 독립된 서사를 가집니다. 이런 유형은 치정극의 피로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서사가 겉돌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미 메인 커플이 완성된 상태에서 별개의 서브 커플을 추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브 커플이 서로 잘 어울리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커플링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서브라고 해서 남는 캐릭터 적당히 이어붙였다는 느낌이 들면 곤란하죠. 메인 한 쌍만 있어도 작품이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이왕 서브를 넣기로 했다면 그 조화가 메인 못지않게 정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브 커플이 기존 캐릭터들과 잘 어우러지는가? 서브 커플의 서사에만 매몰되다 보면 기존 인물들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자칫하면 서브 커플만 외딴 섬처럼 느껴지거나 잘 만들어진 작품에 다른 작품을 억지로 삽입한 것 같은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 커플과 기존 인물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서브 커플이 메인 커플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가? 시청자는 이미 메인 커플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새로운 커플이 등장하면 왜 굳이 추가하는 거지? 메인 커플의 분량을 뺏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의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려면 두 커플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판을 짜야 합니다. 정반대의 니시 야마다 커플은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해 어떤 답안을 내놓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민인 서브 커플의 조화. 니시와 야마다는 제목 그대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내향적인 니시와 외향적인 야마다. 이 성격 차이는 두 인물 사이에 자연스러운 구도를 만듭니다. 소통에 능숙한 야마다가 먼저 니시에게 다가가고 그녀의 서툰 부분을 포용하는 식이죠. 대화가 서툴러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니시에게 야마다는 나를 상대로는 실수해도 된다라며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차이점만 부각해서 야마다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성이 밋밋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야마다와 니시는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본질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마다는 자신의 태도가 니시에게 부담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고 니시는 야마다로 인해 용기를 얻어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조금씩 벽을 허물며 그를 똑바로 마주보려 하죠. 니시가 걸음을 내딛는 걸 보고 야마다는 자신의 접근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야마다가 니시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가 다시 야마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고민인 서브 커플과 주변 인물의 조화. 니시와 야마다는 각자의 고민을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닮은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인물들을 서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영리한 전술이기도 하죠. 야마다는 스즈키 일행에게 연락처 알아내는 팁을 물어보고 이는 스즈키의 탐정 행위와 타니의 오해 그리고 타이라의 상담으로 이어지며 스즈키, 타니, 타이라 순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친구인 혼다에게 털어놓는데 사실 혼다는 스즈키 일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연이죠. 하지만 니시를 기점으로 혼다 역시 작품의 메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됩니다. 니시와 야마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브 커플과 기존 캐릭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요. 여러 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선수들의 동선을 잘 짜놔서 전개가 산만하지 않고 매끄럽습니다. 마지막 고민인 메인 커플과 서브 커플의 조화. 스즈키, 타니와 니시, 야마다 조합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안겨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속도감의 상쇄입니다. 스즈키와 타니는 1화 만에 정식 커플이 될 정도로 진도가 매우 빠르죠.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전개가 장점이지만 그만큼 서사가 빠르게 소모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게다가 미성년자라는 설정상 진도를 나가는데 한계가 명확해서 초반에 빠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필연적으로 정체 구간이 찾아오고 메인 커플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이때 서브 커플이 투입되어 템포를 조절합니다. 니시 야마다는 상대적으로 빌드업이 길고 섬세한데 이들이 속도를 늦춰줌으로써 서사가 지나치게 빨리 소모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끄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사귀고 있는 메인 커플이 보여주기 힘든 썸 타는 시기의 풋풋함과 고백 전의 긴장감을 서브 커플이 대신 보여줘요. 반대로 니시 야마다의 긴 호흡에서 올 수 있는 지루함은 메인 커플의 폭풍 같은 전개로 타파합니다.
덕분에 니시와 야마다는 조급해할 필요 없이 마치 스티커를 차곡차곡 모으듯 탄탄한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커플은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며 강점을 보강해요. 그래서 스즈키 타니를 응원하는 시청자가 서브 커플을 분량을 뺏는 방해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오히려 서브 커플 덕분에 메인 커플의 매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느끼게 되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시 야마다를 지지하는 이들도 메인 커플의 시원한 전개 덕분에 지루함은 덜 느끼면서 여유로운 빌드업을 즐길 수 있죠. 서브 커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요 선수들의 플레이를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니시. 야마다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수동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선제 공격을 날린 건 니시 쪽이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3연타로 야마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잘 뽑혔어요. 정반대의 단순한 그림체로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야마다. 평소에는 활발한 들러리 역을 맡는 전형적인 친구 포지션이지만 본인이 직접 커플링의 주체로 나설 때는 확실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대충대충 그려지는데 진지한 장면에서는 보정을 받는 게 재밌죠. 그 다음은 스즈키. 메인 커플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서브 커플을 열심히 보조했습니다. 연애 탐정을 자처하며 니시와 야마다를 이어주려 노력했죠. 니시를 질투하는 듯한 페인트로 타니와 시청자를 동시에 낚아버리면서 소소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반대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만화적인 과장 없이 실제로 있을 법한 해프닝으로 재미를 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혼다. 저는 이 선수가 니시 야마다 조합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커플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영향력이 엄청나요. 야마다가 니시에게 직접 패스하기 어려울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니시의 연애 코치로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죠. 그래서 정반대 5화랑 7화의 POTM은 혼다 리카코 선수입니다. 니시 야마다 조합이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건 혼다의 어시스트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니시와 야마다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면 둘 다 혼다에게 한턱 내야 할 것 같네요. 혼다의 플레이를 보면서 지능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니시에게 해준 조언은 한마디 한마디에 영리함이 묻어났고 야마다를 도와주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전에 합을 맞추지 않아도 야마다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하고 적절한 위치를 선점했어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수일기는 추리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정반대의 장점 중 하나인 디테일한 심리 묘사를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앞에서 니시의 비주얼을 칭찬했는데 혼다도 장난 아니죠.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선수입니다. 이상으로 정반대의 너와 나 5화에서 7화 리뷰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떻게 하면 서브 커플을 매력적으로 그려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좋은 모범 답안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커플링 자체의 완성도, 주변 인물과의 유기적인 연결, 메인과 서브의 상호 보완, 이 세 가지 과제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여러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을 설계해서 코미디 요소도 놓치지 않았어요. 서브 커플에도 충분히 공을 들일 만큼 완성도에 신경을 쓴 작품입니다. 1분기에서 러브 코미디 찾으시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